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1 선출원주의 하겠습니다. 선출원주의가 여러분들 일단 의지주의부터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특허권은 이제 독점 배타적인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니까 한 사람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갑 또는 을만 이제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갑이 등록 받을래, 을이 등록 받을래 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게 해주는 걸 이제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허권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니까 그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선발명주의랑 선출원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짱이다. 그러니까 먼저 발명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출원한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여기에 대한 권리를 가져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 취지가 뭐예요? 중복 등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특허권이라는 것 자체가 독점 배타적인 권리니까 한 사람만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누굴 등록해 줄래라고 하면 먼저 출연한 사람을 등록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선출주의예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 2차 할 때는 논점 뽑는 게 중요하잖아요. 선출원주의에서 논점을 어떻게 뽑냐면 일단은 출원 발명이 동일한 날짜 또는 다른 날짜에 출원한 선출원의 지위가 있는 다른 출원과 동일하면 우리가 선출원주의 흠결이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쟁점을 뽑는 거예요. 쟁점을 어떻게 뽑냐면 출원 발명에서 쟁점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거 청구범위 해석이랑 발명의 구성 요소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봐봐요. 출원 발명이 내가 이렇게 청구항에다가 적은 출원 발명이 있잖아요. 청구항에 적은 이 출원 발명이 그 동일한 날짜 또는 다른 날짜에 출원한 동일한 날짜 또는 다른 날짜에 출원한 다른 출원 선출원의 지위가 있는 다른 출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출원을 했는데 여기 출원한 청구항이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청구항이 있는 내용이 다른 동일한 날짜 또는 다른 날짜에 출원한 다른 출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동일하면 우리가 이제 선출원주의 흠결이거든요. 요 출원이 선출원주의 흠결이거든요. 그죠? 여기서 이제 쟁점을 하나하나씩 뽑아 봅시다. 여기서 이제 내가 출원한 거 있잖아. 이 본원 발명에 출원 발명이 있잖아요. 그걸 일단 파악을 해야 동일한지 안 동일한 건지를 내 다른 출원과 동일한지 안 동일한 건지를 이제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거 출원, 본원 출원의 청구 범위를 해석하고 발명의 구성 요소를 판단한 다음에 요거 내 본원 출원에 그 청구 범위랑 발명의 구성 요소 해석해봤더니 A 플러스 B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쟁점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청구범위 해석 방법이랑 발명의 구성 요소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앞에서 이제 했던 거 그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구범위 해석을 해야 우리가 이제 다른 추론이랑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선출원주의 흠결인지를 판단해 볼 거 아니에요. 청구범위 해석하고 발명의 구성도를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본원 발명은 A 플러스 B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을 한 다음에 A 플러스 B랑 이제 다른 추론이랑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쟁점이 청구범위 해석이랑 발명의 구성도 판단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 2차 할 때는요 쟁점을 다 뽑을 수 있게 만들어 놔야 그 로직을 만들어 놔야 시험장 갔을 때 선출원주의 하면 그냥 막무가내로 쟁점을 뽑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로직대로 쟁점을 딱딱딱딱 뽑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출원주의 하면 출원 발명 같은 날 또는 다른 날 출원한 선출원주의가 있는 다른 출원 동일성 이렇게 쟁점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쟁점이 있는지 없는지, 쟁점이 있는지 없는지, 쟁점이 있는지 없는지, 쟁점이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논점을 다 뽑아가지고 답안지에 붙여고 오면 끝.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출원 발명 논점은 끝났잖아요. 출원 발명을 이제 해석을 했어요. 출원 발명 해석해가지고 출원 발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쟁점이 뭐냐면 동일한 날짜 또는 다른 날짜에 출원한 다른 출원이거든요. 아시겠죠? 여기서 쟁점이 뭐냐면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거랑 다른 날짜에 출원한 게 있거든요. 다른 날짜에 출원한 건 따로 추가적인 뭐 판례나 이제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게 없어요. 요건 쟁점이 없단 말이죠. 쟁점이 없어요. 다른 날짜에 출원한 거는 그냥 먼저 출원한 사람이 선출원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쟁점이 있는 건 뭐냐면 동일한 날짜 출원한 거 있잖아요. 동일한 날짜 출원한 거는 쟁점이 뭐가 있냐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인 첫 번째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날짜에 다른 사람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사람, 동일한 날짜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날짜에 지금 보시면 갑이
갑이 동일한 날짜에 이렇게 출연할 수도 있는 거고, 동일한 날짜에 다른 사람 뭐예요? 동일한 날짜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동일한 날짜에 다른 사람이 출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우리가 이제 선출원주의는 동일자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사람, 동일한 날짜에 다른 사람, 요거 모두 선출원주의 쟁점들이 다 있으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요거 나오면 답안지에 써야 되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보냐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사람, 봐봐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사람, 심사기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사람이 출연했으면 출연인으로 하여금 선택을 유도해서 하나만 선택을 유도해서 그 하나만 출연을 그 유지하도록 유도를 한다. 아시겠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출연 모두를 거절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 이게 A랑 같은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 심사 기준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거 1번 출연이랑 2번 출연 중 선택을 해서 하나는 포기하세요. 하나만 이제 출연 진행하시고요. 하나는 이제 포기하세요. 이렇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유도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럼 1번 출연이랑 2번 출연 다 우리가 이제 거절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심사 기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 기준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사람이 같은 발명에 대해 가지고 출연하잖아요. 그럼 선택을 유도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판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동일한 출연인에 의한 출연 경합에 의해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출연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출연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동일한 사람 간에는 우리가 동일자에 출연한 경우에 협의제 적용하잖아요. 36조의 선출연주의에서는 동일자 출연한 경우에 협의제 적용하는데 동일한 사람 그러니까 갑과 갑 사이 지금 여기서 동일한 사람 사이에서는 협의가 있을 수 없으므로 보시면 어느 출원도 실용신안 등록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사 기준에서는 협의를 유도한다. 아니 심사 기준에서는 선택을 유도한다고 하잖아요. 심사 기준에서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발명 출원했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선택을 유도하거든요. 근데 판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동일한 사람끼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면 선출원주의에서는 협의제에 의하는데 동일한 사람끼리는 협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출원도 등록받을 수 없다. 이게 조금 이게 다르잖아요. 심사 기준에서는 선택을 유도한다. 판례에서는 어느 출원도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요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봐볼게요. 요 판례 사실관계 봐봐요. 네, 보시면 이게 갑이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동일한 사람이 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가지고 출원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랬는데 모두 등록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심사 기준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유도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수로 모두 등록을 받았어요. 모두 등록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를 했거든요. 무효 심판 청구해 가지고 이제 무효 심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얘 없어졌어요. 결론은 잘 된 거예요. 이 출원이랑 이 출원 있잖아요. 이 출원이랑 이 출원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출원 진행해야 우리가 선출원주의 하에서 중복 특허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모두 다 등록받으면 중복 특허 방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모두 등록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 특허에 대해서는 이제 무효 심판 청구해가지고 인용 심결 났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특허는 없어졌어요. 이 특허는 없어졌는데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이 두 번째 특허에 대해서 또 무효 심판 청구하거든요. 이거는 이 특허는 살아있게 돼요. 아시겠죠? 이 특허는 결국에는 유지가 되고요. 이 특허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효 심결이 났고 이거는 이제 기각 심결이 확정돼 가지고 이제 생존을 해요. 결론은 이 판례의 결론 있잖아요. 요 판례의 결론 84514에서는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동일한 사람은 협의를 할 수 없잖아요. 갑과 갑 사이에 협의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날짜에 출연을 해서 협의제에 의하는데 동일한 사람끼리는 협의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출연도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판시를 했지만 이 판례의 사실관계에서는 사실 여기는 이 판례에 의해 가지고 84914 판례에 의해 가지고 무효심결이 나서 없어졌어요. 이 첫 번째 출원에 대해서는 됐죠? 그러면서 요거 판례를 설치를 한 거예요. 어느 출원도 등록받을 수 없다고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으로 보면 이 판례의 사실관계 결론으로 보면 이 두 번째 특거 있잖아요. 이 두 번째 특거는 결국에는 생존을 하거든요. 이거 왜 생존을 하냐면요. 이거 뒤에서 할 건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무효심결이 확정되잖아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요거는 선언의 지위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효심결 확정된 특권은 선언의 지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언의 지위가 없어가지고 결국에 이 두 번째 무효심판에서는 생존을 해요. 얘가 여기 기각심결이 확정돼서 얘가 생존을 하거든요. 얘는 없어져 버리고 됐죠. 결론만 따지면 심사기준이나 판례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등록받을 수 있다는 심사기준이랑 이 판례의 결론도 이 문구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판례의 결론도 얘는 무효심결 났지만 얘는 생존을 하거든요. 아시겠죠? 결론이 심사기준이나 판례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판례 문구가 어느 출원도 등록받을 수 없다고 나왔잖아요. 아시겠죠? 어느 출원도 등록받을 수 없다고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판례는 법문상의 협의에 지나친 문헌의 해석에 의해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다. 어느 출원도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런 표현을 했다.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 교수님이 대다수의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고 실제 판례의 사실관계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심사 기준에서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가지고 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출원 진행하도록 선택을 유도한다. 이게 심사 기준. 판례에서는 문구가 어느 출원도 등록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둘 다 등록 못 받는다고 문구를 했지만 사실관계 보면 결국에는 하나는 등록받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 판례의 검토도 이 판례의 문헌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해요. 이 문구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답안지에 쭉 쓰면서 사안포섭 할 때 뭘로 사안포섭 하면 되냐면요. 둘 중에 하나는 등록받을 수 있는 걸로 사안포섭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판례를 소개하면서 비판하면서 됐죠? 여기까지가 한 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출원 발명이 같은 날 또는 다른 날 출원한 그 선언의 지위가 있는 다른 출원과 이제 동일하면 이제 선출주 힘결이잖아요. 그 중에서 다른 날은 쟁점이 없고요. 같은 날 중에서 같은 날 동일 사람, 같은 날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동일 사람,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같은 날 동일 사람 요거는 이제 끝. 됐죠? 같은 날 다른 사람 이제 할 거예요. 보시면 같은 날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심사 기준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봐봐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같은 날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 다 협의제에 의한다고 법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협의하라고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 심사 기준에서는 아무 때나 협의하라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요. 봐봐요. 만약에 얘가 출원을 진행하고 있어요. 얘가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날 출원한 을이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을 출원이 첫 번째 요건 출원 공개가 될 것, 두 번째 요건 심사 청구가 될 것, 아시겠죠? 이 을 출원이 출원 공개가 되고 심사 청구가 되어야 이 갑이랑 을한테 협의를 명하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봐봐요. 그러니까 다른 출원이 출원 공개가 되고 심사 청구가 되어야 지금 그 출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 을이랑 그 출원을 출원 갑이랑 다른 출원인 을이랑 지금 여기 협의를 한단 말이죠. 그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출원 공개가 되어야 봐봐요. 일단은 이렇게 되거든요. 경합하는 출원이 심사 청구가 되어야 되고 출원 공개가 되어야 협의 명령해요. 심사 청구가 안 되거나 경합 출원이 심사 청구가 안 되거나 출원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럼 보류해요. 보류. 아시겠죠?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일단은 출원 공개가 되어야 내가 갑 입장으로 여러분 한번 봐봐요. 출원 공개가 되어야 이 A라는 갑이 출원한 이 출원이 동일한지 안 동일한지를 갑이 출원한 A랑 을이 출원한 A 있잖아요. 이게 동일한지 안 동일한지를 갑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판단을 어떻게 해요? 출원 공개가 되어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갑도
이 경합 출원이 출원 공개가 되어야 값도 내 거랑 얘 거랑 똑같네라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원 공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출원 공개가 돼야 동일한지 안 동일한 건지를 값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심사 청구는 이 경합 출원이 심사 청구 왜 되어야 하냐면 이 경합 출원이 심사 청구가 되어야 그죠? 갑은 지금 심사 청구가 돼서 지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을도 심사 청구가 되어야 갑이랑 을한테 모두 협의를 명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은 심사 청구가 되어 있으니까 협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을은 만약에 심사 청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심사 청구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협의 명령 받으면 을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갑도 갑이 지금 을이랑 협의를 하려면 을출원도 지금 심사 청구가 되어 있어야 갑이랑 을이랑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심사관이 협의 명령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을이 심사 청구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심사관이 띨롱 해가지고 협의 명령 어떻게 해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하자면 지금 다른 경합하고 있는 출원 있잖아요. 이 경합하고 있는 출원이 출원 공개가 되어야 되고 심사 청구가 되어야 지금 협의 명령을 하거든요. 협의 명령을 하고 거절 이유 통지를 해요. 심사 청구도 안 되어 있거나 또는 출원 공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류예요. 심사 보류. 아시겠죠? 이런 심사 기준이 하나 있고 또 판례는 뭐가 있냐면 동일한 고안에 대해서 같은 날에 이 이상의 실용신안 등록 출원이 있을 때는 그 고안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결여를 어차피 등록 거절되어야 하는 것 이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그 출원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결여를 원인으로 한 거절 사정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요. 지금 갑이 출원했어요. 근데 을도 출원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랑 을이랑 지금 협의 명령 하려면 이 경합 출원 있잖아요. 이 경합 출원이 심사 청구도 되어야 되고 지금 심사 청구도 되어야 되고 우리가 출원 공개도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을은 먼저 공개되어 있는 것 때문에 먼저 공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공지 발명 때문에 어차피 을은 신규성 진보성 흠결이에요. 그러면 이 협의 명령 안 하고 지금 협의 명령 하려면 이 경합 출원이 심사 청구도 되어 있어야 되고 출원 공개도 되어 있어야 되니까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협의 명령 안 하고 이 출원 전에 공개되어 있는 거 얘를 이유로 이 공지된 발명을 이유로 신규성 진보성의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심사 기준이랑 판례랑 이게 약간 연결되잖아요. 그죠? 협의 명령 하려면 요건이 까다로워요. 경합 출원이 출원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심사 청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경합 출원이랑 그 협의 명령 안 해도 왜냐면 우리가 모든 거절 이유를 통지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경합 출원이랑 협의 명령을 안 해도 공지 발명에 의해 가지고 신규성 진보성 흠결이라면 협의 명령으로 거절 결정되든 그러니까 선출원주의 흠결로 거절 결정되든 그 신규성 진보성으로 거절 결정되든 거절 결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의 명령 안 하고 이 공지된 발명으로 인해 가지고 거절 결정한다. 요거 오케이다, 괜찮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검토로서도 거절이유 통지는 모든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 결정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거절이유를 통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적용이 되면 우리 거절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됐어요. 이거 보시면 같은 날에 출원된 에서 같은 날에 동일한 사람, 같은 날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쟁점 다 끝났어요. 심사 기준이랑 판례 다 정리해 놓기. 됐어요. 그 다음에 선출원의 지위, 요게 좀 중요해요. 선출원의 지위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선출원주의 흠결로 다른 출원이 선출원의 지위가 있어야 우리가 그 선출원주의 흠결로 우리가 이제 거절 결정을 하거든요. 선출원의 지위가 이런 경우에도 있나? 라고 이제 하는 게 쟁점들이 있거든요. 봐봐요. 무포출모음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무효심결 확정됐어요. 무효심결 확정된 경우 다른 출원이 무효심결 확정됐어요. 그러면 선출원주의 그 흠결로 인해서 선출원의 지위가 없다. 근데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우리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표가 아니고 장래효잖아요. 선출원의 지위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리고 그 다른 출원이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된 경우 이 경우에는 법조문이 나와 있어요. 출원이 포기 무효 취하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선출원 지위가 소급적으로 없다. 그 다음 모인 출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출원의 지위를 적용할 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급적으로 선출원 지위가 없다. 그리고 미완성 발명인 경우,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는 선출원 지위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보시면 그러니까 무포 출모 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쟁점 뽑아서 답안지에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무효심결로 인해 가지고 선출의 지위가 소급되는 거 요 판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해드린 건데 요 판례예요. 봐봐요. 요 판례거든요. 지금 요거는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지금 없어졌어요. 요거는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출원했는데 모두 등록을 받았어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이 무효심판 요걸로 청구했을 때는 이 요 그 중에 하나 무효심판 청구했을 때 있잖아요. 요거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 간의 협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무효심결 나야 된다라는 요 판례 있잖아요. 845 14 판례. 여기 보시면 요거 동일한 사람 사이에는 협의가 있을 수 없으므로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고안을 이 이상 출원했을 때는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해서 어느 출원도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무효심결이 났어요. 아시겠죠? 요거는 무효심결이 나가지고 첫 번째 출원은 이제 없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효심판 청구했거든요. 두 번째 무효심판 청구했을 때는 봐봐요. 근데 이 첫 번째 그 출원이 소급적으로 소멸했잖아요. 우리가 133조 3항에 의해 가지고 무효심판이 확정되면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소급표에 의해 가지고 소급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선출원의 지위가 소급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 899 1103 판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동일인이 동일 고안에 대해서 같은 날 경합 출원한 경우잖아요. 그죠? 동일인이 동일 고안에서 같은 날 경합 출원한 경우에 모두 등록됐잖아요. 보시면 동일인이 동일 고안에 대해 가지고 같은 날 출원한 거잖아요. 같은 날에 경합 출원한 거잖아요. 근데 모두 등록됐잖아요. 지금 얘도 등록되고 얘도 등록됐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후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가 확정되었다면 그중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가 확정되었잖아요. 지금 요거 아까 그 849 14 판례에 의해 가지고 동일인 간엔 협의가 있을 수 없다는 요 판례에 의해 가지고 무효심결이 확정됐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등록을 유지 존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머지 등록 있잖아요. 나머지 등록을 유지 존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고안에 대해서 동일 날짜를 출원했잖아요. 결론으로는 하나는 무효심결 확정되고 하나는 유지 존속시켜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심사기준도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판례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등록 유지시켜 준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왜 유지 존속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선출원의 지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할 테니까 결국에는 요 두 번째 무효 심판에서는 기각 심결이 확정돼 가지고 이 두 번째 특허가 유지 존속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포기. 여러분들 요거 쓸 때 첫 번째 133조 3항 답안지에 써줘야 되는 거, 그 다음 요판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포기는 120조에 의해 가지고 장래효잖아요. 장래효니까 보시면 장래효니까 여기서 같은 사람이 같은 발명에 대해 가지고 출원했거든요. 그랬다가 모두 등록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실용신안을 포기했단 말이죠. 실용신안 포기하면 장래효니까 여기부터 실용신안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는 선출원의 지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없는 거지. 왜냐면 포기는 장래적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출의 지위가 있어요. 있으니까 지금 여기 경합 출원한 거 있잖아요. 여기 경합 출원했잖아요. 경합 출원을 했잖아요. 경합 출원했는데 여기 선출원의 지위가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사후적으로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선출의 지위가 있잖아요. 선출의 지위가 있으니까 그 경합출원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전히 하자가 있는 거예요. 경합출원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경합출원의 하자가 있으니까 요거는 무효심결이 확정되겠죠. 요거는 없어져 버려야겠죠. 아시겠죠? 됐죠? 그 다음에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뭐냐면 선출원의 지위 중에서 선출원의 지위에 쟁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무효심기로 확정된 경우, 이거는 무효심기로 확정된 경우 선출원의 지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출원이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장래를 향해 소멸하는 거니까 그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허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된 경우, 요거 있잖아요. 특허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된 경우에는 선출원 지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인 출원인 경우, 모인 출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선출원의 지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거고, 미완성 발표인 경우에도 선출원의 지위가 없거든요. 여기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요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의외로 이 판례보다, 이 판례 있잖아요. 무효심기로 확정된 경우랑 포기 이 경우보다 요 모인 출원인 경우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례 문제로 요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법조문 잘 알아두세요. 36조 5항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동일성은 이제 뒤에서 할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동일성, 이 선출원주의에서 동일성이 신규성 확대된 선출원주의에서 동일성이랑 달라요. 그것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선출원주의에서 동일성은 요거고요. 신규성이랑 확대된 선출원주의에서 동일성은 요거예요. 보시면 일단 구성의 차이가 없잖아요. 구성의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협의의 동일성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구성의 차이가 있어요. 구성의 차이가 있는데 구성 차이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효과가 없잖아요. 새로운 효과가 없는 것까지 우리가 신규성에서의 동일성, 확대된 선출원주의에서 동일성으로 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규성에서의 동일성,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동일성은 구성 차이가 있고 구성 차이로 인한 새로운 효과가 없으면 그 신규성에서의 동일성,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동일성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새로운 효과가 있어요. 새로운 효과가 있는데 통상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새로운 효과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진보성의 영역이거든요. 요건 진보성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가 진보성이랑 선출원주의에서 동일성이랑 같은 선상에서 보거든요. 여기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일단 판례가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성 차이가 있고 구성 차이로 인한 새로운 효과가 있는데 통상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요. 그럼 진보성이 있는 거고 선출원주의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는 거고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선출원주의에서 동일성이 보시면 양 발명의 구성상 차이가 있더라도 구성상 차이가 있잖아요. 구성상 차이가 있더라도 그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 지나지 아니하고, 요 표현 있잖아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진보성 영역이잖아요. 알겠죠? 진보성 영역인데 우리가 선출원주의에서 동일성은 이게 통설 판례예요. 그 발명의 목적이나 작용 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발명이 동일하다고 본다. 요거는 선출원주의에서 동일성이에요. 아시겠죠? 선출원주의에서 동일성은 우리가 진보성 영역이랑 동일하게 본다. 그러니까 보시면 구성상 차이가 있고 구성상 차이가 있는데 거기로 인한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아시겠죠? 있으면 신규성이랑 확대된 선출원주의에서 동일하지 않거든요. 아시겠죠? 동일하지 않아요.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신규성이랑 확대된 선출원에서 동일하지 않는데, 확대된 선출원주의에서는 새로운 효과가 있는데 그 새로운 효과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경우까지 동일하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규성이랑 확대 선출원주의 동일성이랑 선출원주의 동일성의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통설 판례이고 비판은 물론 있죠. 이게 통설 판례예요. 라고 하시고, 이거는 동일성 파트 할 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출원주의.